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감정평가법인의 경기 동부지사장을 맡고 있는 유석환 평가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라는 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감정평가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감정이니까요.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평가법인의 매출을 놓고 보면 아마 90% 이상은 이제 부동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담보 평가를 하게 되고 담보 평가 금액에 대출 비율을 곱해서 대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담보를 갖다가 가격을 매기신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방의 토지 농지가 됐던 그게 임야가 됐던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기 위해서 담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가 수익이 많이 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담보를 가치를 평가하면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이제 담보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보상 평가 모든 평가가 이제 평가 금액에 따라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아, 그밖에 안 받아요? 그렇죠. 예. 아, 10억짜리 건물을 예. 평가를 하면은 100만 원 받는 100만 거예요? 원 정도. 아, 예. 그러면 더 올라가면 100억짜리 건물은 얼마나 받나요? 100억짜리는 그런다고 1000만 원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500만 원, 600만 원. 아, 그밖에 안 받아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아파트가 5억짜리라고 하면 담보를 할 때 그것도 네.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로 아파트를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5억이라고 그러면 한 6,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도 않은 거긴 하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시면은 네. 그거 할 때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건가요? 평가서를 만들 때요. 예. 담보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한 경우들이 많아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작성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소요되고요. 서류를 하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현장을 먼저 봐야 되니까 현장 출장 가는데 또 하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가서 보고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의뢰를 받으면 예. 저희가 이제 현장 출장 약속을 먼저 이제 소유자분과 이제 약속을 잡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몇 번째 건물이다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사를 받아서 발송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사 분께서는 네. 어떤 계기로 그럼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회사를 취업을 했는데요. 아, 그럼 학교를 어디 나오셨죠, 그때? 학교는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때는 이제 경영학과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좀 선호되는 직장이었고,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이런 데들이 좀 선망의 대상이었고, 이제 그 다음 정도가 종합금융사, 그리고 리스회사,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좀 많이 주는 데들이 그런 데여서 저는 이제 리스회사에 먼저 취업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96년도다 보니까 이제 바로 97년도에 IMF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영업보다는 오히려 채권 관리 위주로 하게 되고 선배들도 보니 이거 회사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어서 IMF 딱 됐을 그렇죠. 때?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저희 집 근처에 감정평가사 어떤 대상으로 하는 그 자격 취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도 있어서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과목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민법이니 부동산 관계법규 같은 거는 약간 좀 외우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대학 때 공부한 게 있어서 이건 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석 달 공부했는데 그냥 1차를 붙었어요. 네. 그래서 1차를 쉽게 붙으셨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차는 그때는 바로 공부는 안 했으니까 포기하고 1년 있다가 2차를 다시 봤는데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거예요? 네, 회사 다니면서 영업하고 동료들하고 술 먹을 거 먹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2차도 당연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차 시험을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제 또 암기 과목 하나같이 다 외워야 되는 것들 있고 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는 또 붙었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봤는데 2차 시험은 꽈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엔 좀 붙을만 하다 해서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 중에
회사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들고 나가서 그 다음에 붙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다니면서 하긴 했지만 한 4년 정도 4년? 네, 걸린 것 같습니다. 요새는 보통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몇 년이나 걸리나요? 그러면? 요즘도 아주 빨리 붙는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보는 것 같고요. 2년? 보통은 한 4년 정도, 3, 4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그러면- 하는 친구들은 뭐 7, 8년 하는. 그러면 이제 붙으면 그 연수 이런 것도 받나요,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한 2달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법인에 이제 배속이 돼서 한 1년 정도 실무수를 받습니다. 그럼 평가법인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평가법인에서 먼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제 먼저 컨택을 해서 이제 컨택을 해요? 수습자를 이제 먼저 뽑는 거죠. 그런 경우도 어떤 있고요. 식으로 해요? 뭐 학벌로 뽑아요? 아니면 뭐 나이를 뽑아? 어떤 그 식으로? 나이도 나오고요. 아, 그 저희한테 이제 자료가 이제 합격자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음. 나이도 나오고 뭐 출신 학교도 물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력을 이제 적는 게 적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경력을 봤더니 경력이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되겠다. 또또하게 일을 잘하겠다 싶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도 있지만 지사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있는 지사인데 그 대구에 뭐 꽤 괜찮은 고등학교 선후배가 관계가 좋은 그런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그 대구 지사에서 이제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수습평가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수습 때는 연봉 같은 거 얼마 받나요, 그러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수습 때는 거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뭐 저 1년에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좀 살짝 그래? 넘는 정도. 감정평가사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2천만 원 못 받는 1년 수습 때는 그렇고요. 이제 어. 수습 끝나고 이제 소속 평가사가 되면 음. 그때는 3,500, 4천만 원 첫 해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월급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소속이면서 소속 1년차, 소속 2년차 가고 할 때는 연봉이 뭐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올라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각자 업무를 유치하면서 업무 유치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받거든요. 그 부분이 경력이 차면서 이제 자기 영업량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속 수입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죠. 그게 궁금한 게 그럼 영업을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은 수습 때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한다는 저 아는 모분은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수습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SK 쪽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바로 업무 수주를 하셨죠. 수습을 하면서 네. 그러면 영업을 만약 했다 그러면 자기한테 뭐 오는 게 있나요, 그게? 얼마나 오나요? 그게?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아까 그 받는 금액이? 예, 그러니까 수수료를. 네. 수수료.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100만 100만 원 대비 25%, 20%. 그러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니네 또 보면 또. 그러니까 이제 업무 수주를 많이 해야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보통 이 병원사나 뭐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네. 들어가면 월급으로 주로 받고 영업은 나중에 아주 올라가면 이제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는 언제부터 평가사는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 평가사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이 영업이 조금 수월해요. 특히 이제 평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담보 평가도 있고 뭐 보상 평가도 있고 뭐 공시지가 평가하는 것도 있고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담보 평가가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저희 이제 전체 매출 파이 중에. 근데 그 담보 평가 영업이 은행에 가서 저가 어느 법인 소속의 누굽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신속하게 가격을 뭐 알려준다든지 뭐 가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은행 담당자와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받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경력이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짧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자기 열심히 하면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뭐 몇 달 만에 업무 수주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 지금 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신기하네. 보니까 소속 때도 제법 업무 수주를 많이 하는 그런 평가사들이 있고요. 반면에 오래됐다고 해서 또 일을 자동으로 일이 들어오는 말하자면 뭐 회계법인 같은 경우 회계 감사를 하면서 한 업체를 말하자면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일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서 단발성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그 일을 수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많다고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동으로 나한테 업무 수주가 들어오는 그런 비중이 타 자격증에 비해서 좀 낮아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우리 2편에서는 영업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